아마도 민주당이 북한에 세게 야단을 맞은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혁신을 해야 한다면서 정상인이 보기엔 황당한 인물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혔거든요. 누구냐고요? 과거 천안함 사건을 스스로 자폭했다고 떠들던, 코로나가 미국에서 발생됐다는 황당한 주장부터 해서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서방 세계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엄청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그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끔찍한 이래경이란 골수 운동권입니다. 이런 자가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아리까리한 사람들 쳐내고 민주당을 완전 시뻘겋게 만들라는 북의 지령이 있지 않고서야 가능할까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도 너무했는지 이자가 임명된 지 몇 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는데요. 이게 자신의 의지일까요? 어쩌면 이자들은 지령에 담긴 매뉴얼을 따랐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자 관련 뉴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 민주당은 당의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바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쓰셨던 글들이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 이 부분은 성범죄 제대로 적용한가요? 시민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한 것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 아니다 이런 글들 올렸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권씨 하는 말 보소. 지들 뜻대로 안 되니까. 뭐라고 함장의 배에서 왜 죽지 않고 나왔냐고. 부하들 다 구하고 마지막에 나왔거든. 그게 영웅이야. 빙다리 핫바지 빨갱이들아. 너희들 죄명이는 지한테 불리하면 모르고 의문의 극단 선택이 수두룩 하잖아. 기다려보래이 조만간 다 밝혀질 테니까. 아무튼 경아 언니 남은 영상 마저 보실게요. 껴들어서 죄송해요.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변인이 이 천안함 막말 논란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자, 일단 천안함 함장인 최원일 함장이 이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망언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표님 현충일 선물 잘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입장 밝혀주시고 연락 바랍니다. 라는 비판의 SNS 글을 올립니다. 그러자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개입합니다. 권칠승 대변인.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했냐라며 천안함 전 함장을 비판합니다. 함장은 원래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번에 이제 함장의 낯짝 천안과 관련된 이런 반응을 말미암아서 그렇게 김의겸 전 대변인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 좀 인식을 심어주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래경 씨뿐만 아니라 대변인도 이번에 교체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굉장히 많은 상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입견 다 빼고 국정원이 입수한 북한 지령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뭐냐? 파쇼 독재가 회귀한다. 독재. 두 번째, 적폐가 부활한다. 적폐 청산했는데 부활한다. 세 번째, 국민의 힘이 집권을 하면 전쟁이 벌어진다. 전쟁 위기감을 퍼뜨려라. 이 세 가지 프레임에 국민의 힘을 가둬두라고 북한이 지령을 보냅니다. 윤석열 패당의 대결 광기를 꺾어놔야 한다. 기세를 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위 기간 때부터 지금 인수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5월 10일에 이제 취임을 하니까요. 인수위 때부터 이 윤석열 정부는 불안하고 위기감이 올 거고 전쟁도 일어날 거고 이런 불안감은 심리를 막 불러일으키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밝힙니다. 실제로 나중에 현실이 된 거죠. 이것도 지금 연결이 되는 건데 공안당국이 우리를 색출할 거다. 네, 더 심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지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내려보낸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물적 증거물은
자택과 사무실에 보관하면 안 된다. 자, 국정원이나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가장 먼저 자택과 사무실부터 하겠죠. 자, 이 부분에서 보관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연락 과정에서 이용한 USB는 모두 파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지령들을 다 국정원이 입수한 거니까 북한으로서는 하지 마. 절대 안 되는 게 지금 들킨 거예요. 어쨌든 북한은 예견은 한 겁니다.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2년 11월에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죠. 북한은 이걸 또 활용합니다. 자, 참사가 벌어지고 나니까 아예 구호를 정해서 내려보내줘요.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역도놈의 퇴진 투쟁을 전개하라. 역도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을 말하는 거죠. 자,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라고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12월 되면요. 자, 북한이 우려했던 일이 터지죠. 자, 제주에서 한길해라고 의심되는 이곳을 이제 간첩단, 제주 흑의 간첩단이라고 해서 공안 당국이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자, 본격적인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북한이 화가 많이 납니다. 지령을 내려보내요. 윤석열 역도놈이, 자, 이렇게 뭐 역도라고 하죠. 역도놈이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악담을 늘어놓으면서 최근 국정원과 경찰 것들이 대대적인 탄압 소동을 벌이고 있다. 영업 일부는 선전수당을 반영해서 종북 소동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라. 자, 지금 민노총에서는 지금 최근에도 여러 집회를 하는데 이 민노총 간첩단을 두고서도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간첩 몰이를 한다. 실제로 간첩이 아니고 국가보안법 위반한 적도 없는데 소동을 벌이고 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에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2002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거 있습니다. 북한이요, 애통해합니다. 원통해요. 이 부분을. 12월 17일에 내려보낸 지령입니다. 윤석열 역적패당이 화물연대 총파업 중단을 법과 원칙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다. 왜 안타까워하느냐? 자, 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한 이 위기감이 왔는데 이 통치 위기에 빠진 이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고 윤석열 퇴진 투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자, 화물연대 총파업 때 원칙적으로 대응한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화물연대 총파업 때문에 민노총도 꺾이고 이 퇴진 투쟁도 꺾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통해하는 지령을 내려보내는데 이게 북한이 내려보낸 지령이 마지막이다. 왜냐? 이 이후에 이 민노총 간첩단, 민노총 이 지하당이 국가정보원에게 발각이 되면서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재판까지 넘겨져 있는 상태니까요. 이 이후에 북한은 지령을 내려보낼 수가 없습니다.